네, 2025년 6월 21일 이정훈입니다. G7 정상회담을 끝내자 말자 확대회담, 즉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도 참여하는 확대회담에는 참여하지 않고 G7 국가들만으로 구성된 정상회의를 하고 즉각 귀국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바로 이란을 칠 것 같더니 이란에 대한 공격을 2주간 연기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2주 뒤에 결정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나요? 어쨌든 시간을 돋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더 2주를 뺐지? 미국 내에서 숱한 해석이 나오고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해석이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 이정훈이 분석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연기했느냐? SOR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ORT. 지금 북한이 우리가 맺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 같은 걸 다 어기고 있죠. 다 무력화했죠. 그래서 비핵화 선언도 어겼고 막 다 어겼는데 이 핵 문제를 회담으로 인해서 합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입니다. 힘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란 핵 문제도 회담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핵을 회담으로 회의로 억제할 수 있다라는 거는 미국과 소련이 과거 솔트라고 하는 회담을 맺었죠. 회담을 했죠. 솔트. 그러니까 각 양쪽이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줄이자 하는 게 솔트였어요. 제한하자. 처음에는 한계를 두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한계를 두자. 그 다음엔 스타트로 가게 되면 줄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솔트라는 형태로 가던 회담, 어떤 전략무기, 즉 핵무기의 수를 제한을 하자라는 것들이 나중에 줄이자라는 거에서 스타트까지 왔는데, 이게 나중에 뉴 스타트까지 미 러시아 간에 합의가 됐는데, 이 뉴 스타트는 2023년 2월 21일 러시아가 중단시켰습니다. 2년 전이죠. 푸틴이 뉴 스타트, 그때는 새로운 뉴 스타트를 미러 간에 회담하고 있었는데 참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그리고 러시아 하원, 러시아 의회는요, 뉴 스타트 참여 중단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는 법적으로 미국과 핵무기를 줄이는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 핵 문제에는 북한은 핵을 보유한다는 법을 만들고 뭘 계속 법을 만들죠. 근데 우리는 북한 핵을 회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자꾸 회담하자 그러는데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이미 입법화 해놨습니다. 헌법에다 아마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과 소련이 핵 합의, 솔트를 하고 스타트를 해가지고 남북한에도 핵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조인 미국과 러시아가 뉴 스타트를 더 이상 안 한다라고 푸틴이 선언했고 러시아는 의회는 그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 무제한 핵게임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요 뉴 스타트를 하기 전에 SORT라고 하는 거를 두 나라가 합의한 적이 있어요. Strategic Offensive Reduction Treaty, 전략 공격무기 감축 협정. 이거는 2002년 아들 부시 대통령하고 푸틴이 중간에 메드베테프가 한번 대통령 할 때 쉬었잖아요. 처음 대통령 할 때, 연임을 하고 할 때, 그때 푸틴하고 아들 부시가 맺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 SORT라는 걸 맺었는데 이 소트에서는 어쨌든 이 무기를 서로 감축한다는 원칙에서는 합의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무기수는 어느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통보한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이네요. 작년 11월 20일인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미사일 이름이 오레슈니크. 우리 개암나무라고 있죠. 개암나무가 뭔가 감나무 비슷한데 그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6발인가의 다탄두, 핵탄두를 넣을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핵탄두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럼 재래식 탄두가 있었냐? 재래식 탄두도 없었던 걸로 나중에 확인됐는데
그냥 쐈어요. 탄도 없이. 근데 어떻게 쐈느냐? 미국에 이걸 쏜다라고 통보를 하고 쐈습니다. 통보 없이 쐈다 그러면은 미국은 핵전쟁 하는구나 하고 그 즉각 모스크바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쏠 수가 있습니다. 푸틴은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이 오레슈니크죠. 이걸 현재 개발해 오고 있는데 연습사각 겸해서 탄도 없이 그냥 우크라이나로 쏜 거예요. 근데 사전에 미국에 통보했다. 근데 이건 두 나라가 절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통보했느냐? 이 SORT 양자 간에 서로 합의한. 지금 뉴스타트도 깨졌고 미소 간에 미러 간에 과거에 뭐 지금 말하면은 사드라든지 SM3 같은 미사일 잡는 미사일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게 ABM 조약인데 그것도 깨고 다 깨졌어요.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가 뭐 전략무기에 대해서 서로 줄이자 감축하자 많이 합의를 했지만 우크라이나 공격을 앞두고 소련이 깨고 트럼프도 또 ABM 깨고 필요해서 서로 깹니다. 이 회담으로 뭔가 합의가 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다가 깨고 하다가 깹니다. 근데 SORT는 살아있습니다. 뉴스타트도 깨고 다 깼는데 그게 왜 그냥 완전히 깨버리면은 자기네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연습 사격이라도 시험 발사라도 할 때 저쪽에서 진짜로 쏘네 하고 자기는 연습 발사인데 진짜 핵무기가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살려둔 게 그게 SORT입니다. 그래서 오레슈니크라고 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작년 11월 20일인가 드니프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향해서 쐈습니다. 이때 푸틴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이걸 쐈다고 밝혔고 실제로 쐈습니다. 그게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였어요. 근데 핵 탄두는 없었다 이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B2 전략 폭격기로 13톤짜리 3만 파운드 벙커버스터를 달고 두 발을 달고 갈 수 있죠. 가서 포르도에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언론들이 좀 헷갈리게 나오는데 포르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60%까지 농축한 고농축 우라늄을 숨겨놓고 있는 지하 깊숙한 기지가 있어요. 그걸 농축하는 우라늄 원심 분리기 공장은 이미 이스라엘이 다 때려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갖고 있는 농축 우라늄을 완전히 제거하자. 근데 그거는 워낙 땅속 깊은 데 있기 때문에 B2가 가서 벙커버스트로 때려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B2는 미국이 B2를 갖고 실전에서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아까 오레슈니크를 쏠 때 핵탄두가 없는데도 푸틴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통보를 해주고 쐈습니다. 그게 소트 협정 때문이라고 그랬죠. 미국도 B2를 사용할 때는 러시아에 통보를 해야 돼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전략 폭격기는요, ICBM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처럼 핵전력 운반 수단이기 때문에 미러가 서로 감축을 하고 사용할 때 서로 통보하도록 약속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갑자기 전략 폭격기가 쭉 날라온다. 그것도 B2처럼 스텔스기다. 아무 통보도 없는데 갑자기 날라오면 러시아 때리러 오는구나 하고 러시아가 ICBM 미국에 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푸틴하고 관계가 푸틴이 동의를 해야 되죠. 근데 푸틴은 먼저 오레슈니크를 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를 이란을 향해서 쏜다. 근데 너희가 이란한테 알려주지 마. 이게 합의가 돼야 돼요. 이게 저희 분석이고. 두 번째, 이 B2 전략 폭격기는 제가 자료까지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 무게가 꽤 될 거예요. 한 몇십 톤 될 겁니다. 근데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쌉니다. 뭐 지금은 가격이 알려져 있지 않죠. 왜냐하면 97년인가 생산을 하고 나서도 더 생산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당시 97년도에 나올 때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쌌어요. 세계 최고의 비싼 공군기입니다. 스텔스 전투기 어떤 것보다 비싸요. 이거를 미국이 21대를 제작했는데 2008년도에 미국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다가 한 대가 추락해서 사라져서 20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대인가가 뭐 화재가 나서 이제 작전 불능이 됐는데 그걸 미국이 고쳐서 쓰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고치는 비용이 새로 만드는 비용보다 더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한 시스템이라서. 18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 해석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란 근처로 미국 항공모함을 보내려면 2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트럼프가 2주 시간 연기한다라고 했다라고 해석하는데, 이 B2는 항공모함에서 뜨는 비행기가 아니에요.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건 미국 본토에서 떠가지고 쫙 날아갑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간다는 거는 이란이 반발하면 그 작전하러 가는 거죠. 이 B2 전투기는요, 세르비아를 때릴 때, 1999년 세르비아 유고 쪽 사태 때, 그때 처음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리비아의 핵시설을 부실 때도 한번 투입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전에 들어갔던 건 그런 거죠. 그때도 아마 다 소련에, 러시아에 통보하고 했다라고 보는데, 이 세르비아 작전하고 리비아 작전할 때는 미국이 단독으로 하지 않았고 누구랑 같이 했느냐? 나토랑 같이 했습니다. 나토의 작전으로서 B2가 들어갔습니다. 자, 6월 23일, 24, 25일 나토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 B2를 사용할 때는 나토로부터 승인을 받는 게 더 좋아요. 뭐 그 나라들이 미국에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이란이 크게 반발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토 전체가 들어가서 이란을 박살내자.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이란이 나쁘다라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했죠. 처음에 G7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양비노로 가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화를 내니까 트럼프 지지 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이 G7 국가들이 일본을 빼고는 전부 다 나토 회원국이죠. 거기에 가서 또 나토 회원국 20몇 개 나라의 전체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B2를 쓰는 겁니다. 이 고가의 전투기를 쓰려면은 이게 한번 사고가 나서 추락했다 그랬죠. 그리고 2개는 화재인가에서 잃었다 그랬는데 미국도 황금보다 비싼 같은 무게, 이걸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작전이 필요해요. 이게 아무리 스트레스라도 쭉 날아가는 동안에, 자, 미국 본토에서 떠서 태평양을 쭉 지나갈 때 러시아 위성이 잡을 수도 있고 중국 위성이 잡을 수도 있어요. 알려줄 수 있죠. 또 러시아는 미국이 통보를 해야 되는 거고. 러시아랑 뭔가 협상을 해서 알려주지 마. 근데 중국은 잡아갖고 알려줄 수도 있죠. 미국 엿먹이기 위해서. B2가 100% 스텔스는 아니잖아요. 이게 레이더에 작게 잡힌다 뿐이고 잘 안 잡힌다 뿐이지, 레이더 성능이 아주 좋으면 잡힙니다. 근데 아주 좋으면 새까지 잡히니까 이것이 새인지 뭔지 헷갈리니까 그게 문제일 뿐이죠. 그럼 B2도 다른 나라들이 못 잡는 그 루트를 찾아서 쭉 한 10,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니까 이란까지 날아가도록 작전을 짜야 될 겁니다. 추락하지 않도록. 연습도 해야 돼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안전한 거는 지금 이란이 포르도나 그 주변에 나름대로 레이더가 아직도 살아있는 게 있는데 그걸 더 박살내면 낼수록 B2는 작전하기 좋죠. 그게 살아있으면 아무래도 B2를 잡을 수도 있죠. 이 B2도 뒤에서 화염, 제트 엔진을 켜고 불이 나가야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 뒷면으로 레이더에 찍히면 잡힐 수도 있어요. 가급적 이란 레이더를 초토화시키는 게 좋아. 이거를 누가 하느냐? 2주 벌어주는 사이에 이스라엘 공군이 박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더 안전한 상황이 됐을 때 B2를 투입한다. 저는 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나토의 확실한 지지를 받고 그래서 작전 연습도 하고 작전도 세우고 이스라엘이 더 박살내고 난 다음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겁을 주는 사이에 이란에서는 뭐라 하겠지만은 더 분열이 되죠. 이미 이란은 괴멸 상태입니다. 하메네이가 순교를 하겠다는데 순교하는 순간에 반미 의지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너질 수도 있죠. 지금 트럼프는 심리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NSC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뭐 DNI라든지 CIA라든지 또는 뭐 미국의 합참의장 쭉 들어와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자, 옛날에 걸프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잡아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버지 부시 미국 대통령 때인데 그때 다국적군을 만들어서 이라크군을 박살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군을 걷어만 내도 이라크는 망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해서 걷어내는 작전만 하고 끝냈는데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정권은 망하지 않고 계속 도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미국의 전략적 판단 미스였어요. 그게 90년, 91년 걸프전이죠. 나중에 이제 2001년에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하죠.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간으로 숨어갔기 때문에 아프간을 때리는 작전을 들어가면서 2003년에 이라크를 공격합니다. 이라크 프리덤 워를 하죠. 왜냐? 야,
미국의 반미 국가는 그 지도자를 죽여야 되는구나. 전쟁 목표는 앞으로 이제 반미 국가와 싸울 때의 전쟁 목표는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했을 때 그걸 쫓아내는 전쟁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서 그 나라를 그 리더를 작살내고 그래야 된다는 걸 미국이 깨닫고 일부러 2003년에 오사마 빈 라덴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라크 프리덤 워를 하면서 같이 때리는 거죠.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서 죽입니다. 그때 미국은 이라크가 뭐 핵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걸 이유를 잡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었죠. 자, 이란이 이제 계속 이라크 이후에 반미를 더 강하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메네이 당연히 죽여야 되고 이란 핵시설을 초토화시켜야 돼요. 두 번 다시 못하도록. 그게 이제 미국도 계속 교리를 발전시킨 거기 때문에 하메네이 잡고 완전 초토화시키고 아주 충격과 공포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라크처럼 이라크 때는 미군이 쫙 다국적권을 일구고 이라크 전역을 점령해서 새로운 정부를 세워주고 그건 친미 정부가 되고 이라크 내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라크를 친미 국가로 좀 강제로 바꿔놓고 있죠. 이란한테는 그렇게 하기 좀 힘들 거예요. 훨씬 덩어리가 크고. 그러니까 더 확실한 작전을 준비하는 거죠. 자, 미국이 참전을 한다면 그 목표는 뭘로 할 거냐. 하메네이를 죽이고 포로도에 있는 핵시설뿐만 아니라 이란의 산업시설을 초토화시킨다. 미국이란 나라가요. 반미 국가에 대해서 절대로 자비롭지 않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과 일본을 항복시켰죠. 항복시키면서 두 나라한테를 어떻게 만들려고 한다면 일본은 영원한 농업국가, 독일은 영원한 그 소나 키우는 목축국가로 만들려고. 전 세계는 산업혁명 이후 막 발전하는데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하다가 소련이 냉전을 일으키고 하니까 미국이 항복시킨 두 나라를 경제 부흥하게 해줘서 소련하고 맞서는 그런 카드로 쓰였기 때문에 두 나라가 산업화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쉽게 그렇게 기회 주자 까부는 나라 안 둡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앞으로 이란을 어떤 나라로 승리한 이후에 만들 것인가를 판단을 할 겁니다. 이라크에서도 지금 반미 운동가들이 뭐 게릴라전을 하는데 그들이 있는 한은 이라크는 대한민국처럼 산업화된 나라로 발전하는 기회를 안 줘요. 우리도 자꾸 반미 세력이 권력을 쥐게 되면 미국이 어느 순간에 확 추락하게 할 겁니다. 미국은 그런 힘이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더 작전도 준비해야 되고 황금보다 비싼 같은 무게의 그런 비행기 작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작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모으는 거다. 그리고 이란을 흔드는 심리전을 하는 거다. 그리고 심리전을 하면서 앞으로 이란이 패망했을 때 어떠한 나라로 두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미국의 NSC가 숱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전쟁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계산이 있을 겁니다. 네타냐후는 지금 계속 때리겠다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공군이 더 때려주면 더 좋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에 계속 북한도 이걸 굉장히 냉정하게 분석할 거고 제 이야기도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하자 그럴 때 북한은 아니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종석 씨를 국정원장으로 해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북한은 제2의 이란이 되지 않게 해서 미국의 벙커버스터를 얻어맞지 않게 해서 러시아에 착 달라붙을 거고 그런 러시아를 돌려놓기 위해서 트럼프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란 핵무기 제거 전쟁은 그대로 북한에 적용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란은 러시아랑 군사동맹을 못 맺었는데 우리는 지금 아차하는 사이에 러시아하고 북한이 군사동맹을 맺게 됐고 북한이 파병까지 해서 지원하게 돼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북한 핵 제거는 더 어려워요. 근데 분명히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만들 때는 북한과 러시아 핵을 제거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었고 이란은 60% 농축한 우라늄은 많이 갖고 있지만 핵무기는 못 만들었는데 북한은 플루토늄 갖고 원폭도 만들었고 우라늄 갖고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데 상당히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한반도 문제는 미국이 다루기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아마 미국은 북한 핵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이란 작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란 작전에 실패한 북한 핵도 제거 못하니까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저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지지를 받고 나토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가신다라고 하면은 또 거기서 또 좀 뻘쭘할 수도 있어요. G7 가서도 G7도 결국 트럼프 지지하는 회담이 됐잖아요. 트럼프의 수를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NSC가 그걸 읽어내는지 읽어내는 사람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유성락 씨는 읽어낼 거예요. 근데 그걸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할지 그게 제일 문제죠. 저희 분석은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